어제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자가 제 뒤에 바짝 붙어섰을 때 저는 40세에 처음으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을지로 3가에서 원두 납품업체와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2호선 퇴근 시간대 붐비는 차량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후 7시 을지로 3가역에서 지하철에 올랐을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가방에는 새로운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 샘플이 들어있었고 20년간 제 몸에 밴 로스팅 향이 은은하게 풍겨나왔죠. 평소보다 2시간 늦은 퇴근길이라 지하철이 콩나물시루처럼 꽉 찼어요. 평소처럼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홍대 입구 방향에서 한 남자가 올라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는데 얼핏 봐도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키는 175cm 정도, 약간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네이비 정장이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차량 안을 둘러보다가 제 쪽으로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잠시 멈칫했는데 혹시 우리 카페 단골 손님 아닌가 싶었어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하던 그 남자 말이에요. 맞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이 노선에서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같은 차량에 탄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촌역을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지하철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의 몸이 제게 닿는 게 너무 자주였거든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홍대 입구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퇴근 시간이라 차량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죠. 그때 그가 완전히 제 뒤에 바짝 붙어섰어요. 그의 가슴이 제 등 위쪽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급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그의 하체가 제 엉덩이에 완전히 밀착됐어요. 그때 느꼈어요. 그의 것이 단단해져 있다는 걸. 정장 바지 너머로도 선명하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가 작게 사과했지만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더 정확하게, 더 의도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커피만 만져오며 살아온 제게 남자의 뜨거운 체온은 전기 같았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아랫배에서 꿈틀거렸어요. 합정역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는 완전히 밀착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가볍게 건드렸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기댔어요. 상수역을 지나면서 그의 움직임이 더욱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제 엉덩이 사이로 파고들듯이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것이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제 틈새를 찾아들었어요. 제 가방에서 풍기는 콜롬비아 원두의 진한 향과 그에게서 나는 은은한 애프터쉐이브 냄새가 섞여서 어지러웠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 승객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위험함이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홍대 입구역에서 문이 열렸을 때 잠시 틈이 생겼어요. 그때 그가 더욱 대담해졌어요. 손이 제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살짝 눌렀거든요. 마치 제가 더 뒤로 밀착되게 하려는 것처럼요.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랫배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원두 샘플이 든 가방을 든 손에도 힘이 빠져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마포구청역을 지나면서 그의 움직임이 더욱 정교해졌어요. 지하철이 흔들리는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저를 압박했고 제가 반응할 때마다 더욱 대담해졌어요. 마치 제 몸의 반응을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덕역이 가까워질수록 아쉬워졌어요. 이 충격적인 감각이 끝나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놓지 않았거든요. 공덕역에서 내릴 때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 알 수 있었죠. 역에서 나온 후에도 그 감촉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의 단단한 것이 제 몸에 눌렸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샤워를 하면서도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40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남자 생각만 났거든요. 매일 아침 카페에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던 정중한 손님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그 순간 저는 40평생 몰랐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제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가 다시 카페에 나타날까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할까요? 아니면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며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까요? 이 충격적인 첫 만남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꿀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평소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냥 일찍 나온 거였는데 사실은 그를 만날 준비를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에스프레소 머신의 예열 소리가 고요한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라면 이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신호였는데 오늘은 왜인지 심장박동처럼 느껴졌거든요. 새로운 콜롬비아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 30분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맞이했던 단골 손님인데 어젯밤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평소보다 신경을 쓴 티가 났어요. 앞치마 끈을 다시 매고 머리카락도 한 번 더 정리했죠. 8시 29분. 카페 문 앞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그였어요. 평소처럼 네이비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하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어젯밤 지하철에서 제 몸을 밀착시켰던 그 남자로요. 문이 열리면서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 뒤로 몸을 돌렸어요. 평소라면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얼굴을 마주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카운터 앞에서 멈췄어요. 평소와 똑같은 위치였지만 오늘은 왜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지 원두를 갈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가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을 때 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평소보다 오래 서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주문하고 바로 자리에 앉는데 말이에요. 원두를 포터필터에 담으면서 슬쩍 뒤돌아봤을 때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히 어젯밤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온몸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25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능숙하게 해내던 일인데 오늘은 손이 떨려서 실수할 뻔했어요. 스팀 우유를 만들면서도 계속 그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마침내 아메리카노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컵을 카운터에 놓으면서도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컵을 건네받을 때 그의 손가락이 제 손에 살짝 닿았어요. 그 짧은 접촉에 전신에 전기가 흘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일찍 카페를 닫았어요. 직원에게 맡기고 또 다시 을지로삼가로 향했거든요. 납품업체와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같은 시간대 지하철을 탔던 거죠. 7시 을지로삼가역 플랫폼에 서 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브라질 산토스 원두 샘플을 가져왔어요. 어제와는 다른 향이었지만 여전히 진하게 제 옷에 배어 있었죠. 지하철이 들어오고 홍대 입구 방향으로 향할 때까지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평소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홍대 입구역에서 차량 문이 열렸을 때 그가 올라탔어요.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칸에서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서로 이렇게 만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이번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처럼 밀착할 이유가 없었죠. 그는 제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섰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의식됐어요. 상수역을 지나고 합정역을 지나도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마포구청역 근처에서 갑자기 전동차가 급정거했어요. 신호 대기 때문이었는데 그 바람에 모든 승객들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때 그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제 어깨에 올려진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고맙다고 작게 말했지만 전동차가 다시 출발해도 그의 손은 제 어깨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어제보다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요. 그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았을 때 어제의 그 감각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어요. 공덕역까지 가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원두 향과 그의 향이 섞이면서 어지러웠고요. 공덕역에서 내릴 때 그가 제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겠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20년 동안 카페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도요. 40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연애다운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제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이렇게 가슴 뛰는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셋째 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카페를 나왔어요. 직원에게 마감을 맡기고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춘 거였죠.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로 그 시간에 만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을지로 3가역 플랫폼에 서 있을 때 제 손바닥에는 땀이 났어요. 가방 안에는 아무 의미 없는 서류들을 넣어왔지만 사실 핑계일 뿐이었죠. 그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였으니까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마치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플랫폼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제가 있는 칸으로 올라탔어요. 이번에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섰죠. 더 이상 밀착할 핑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제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지하철이 출발하자마자 그의 손이 제 허리에 가볍게 올려졌어요. 이제는 망설임도 없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들처럼요. 저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손길이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상수역을 지나면서 그가 제 귀 근처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매일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저를 만나고 싶어서 나오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합정역에서 사람들이 조금 몰려들자 그가 저를 더 깊이 안았어요. 이제는 제 등이 그의 가슴에 완전히 밀착돼 있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까지 들렸죠.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와 똑같았어요. 마포구청역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시간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자고. 그 제안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지하철에서의 이 관계가 현실로 이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좋다고.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미 사흘 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공덕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함께 내렸어요. 처음으로 지하철 밖에서 나란히 걷게 된 거죠. 햇살 아래에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정장이 잘 어울리는 멋진 남자였어요. 역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긴장됐어요. 지하철에서는 밀착해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니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줬어요. 그는 회사를 작년에 그만두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죠. 20년 동안 혼자서 꾸려온 작은 카페라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아갔어요. 그는 이혼한 지 2년이 되었다고 했고, 저는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고, 40세가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했다고요.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발이 제 발을 살짝 건드렸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저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발을 움직여서 그의 발과 맞닿게 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그가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20년 동안 누군가가 제 식사비를 내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제가 내거나 각자 계산했거든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올 때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확신을 가지고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그가 물었어요. 오늘 밤은 어떠냐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을 정했어요. 20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놓친 것들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작은 호텔 간판이 보였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40세가 되도록 이런 곳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제 손을 꽉 잡아줘서 용기가 났어요. 로비를 지나갈 때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해본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가득했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살짝 감쌌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자와 함께 들어온 방이었어요. 사실 이런 경험 자체가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었죠. 그는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40세에 처음으로 완전한 여자가 되었어요. 모든 게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이끌어줬어요. 20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잊고 있던 제 안의 여성성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 옆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40년을 살면서 이런 평화로운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새벽, 카페로 출근하는 길에 저는 계속 어젯밤을 떠올렸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8시 30분이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젯밤 함께 시간을 보낸 후라 그런지 약간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평소라면 정확히 그 시간에 나타났는데 말이에요. 오후에도 그는 오지 않았어요. 혹시 어젯밤 일을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40세에 처음 경험한 그런 밤이 그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저녁에는 평소처럼 을지로 삼가로 향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지하철 안에서 계속 두리번거렸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공덕역까지 가는 동안 혼자 서 있으니 지난 며칠간의 설렘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틀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쉽게 따라갔던 걸까요? 40세 노처녀가 첫날 밤에 그런 곳까지 따라간 게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사흘째 되던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열었어요. 8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8시 30분이 지나도 9시가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제가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에게는 그냥 일회성 만남이었을 뿐이고 저 혼자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걸까요? 20년 동안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나흘째 오후, 저는 결국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상처받기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카페에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손님들도 없는데 괜히 정리할 것들을 만들어가며 시간을 보냈죠. 닷새째, 저는 일찍 카페를 닫고 집으로 바로 향했어요.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난 며칠간의 설렘이 바보 같게 느껴졌어요. 40세가 되도록 경험이 없으니 이런 실수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그가 서 있었어요. 플랫폼 벤치에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 벌떡 일어서더니 저쪽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하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지난 며칠간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게 되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고, 제가 오해할까봐 걱정했다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 순간 지난 며칠간의 불안과 서운함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 집 앞까지 찾아온 것도 놀라웠고요.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았냐고 물었더니 카페 간판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제 집 근처 작은 술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지난 며칠간 출장지에서도 계속 저를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만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저도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지난 며칠간 얼마나 불안했는지, 40세에 처음 느끼는 이런 감정이 어색하면서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제 집에서 밤을 보냈어요. 두 번째 밤이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웠죠.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줬고 저도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을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왔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어요.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일상이 되어갔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어요. 때로는 지하철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가끔은 그의 원룸에서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변화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 예전보다 여유가 생겼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관계가 과연 옳은 건지, 40세가 되어서 시작한 이런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대화를 해야 할 텐데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4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져 본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설렘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40년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문제였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카페 운영에만 매달려 살면서 결혼은 제 인생에서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다고요. 하지만 그를 만난 후로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는 자신도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혼 후 2년 동안은 다시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고 있다고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다고, 지금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그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40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보게 된 거였어요. 며칠 후 제 친구가 카페에 들렀을 때 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표정이 밝아졌다고, 뭔가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친구는 혹시 남자친구가 생겼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40세의 남자친구라는 말이 어색하기도 했고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친구는 그런 제 반응을 보고 확신했는지 축하한다며 언젠가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 대화 이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우리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연인인 건 맞지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제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저를 정말 좋아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둘 다 나이가 있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저도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 있고 카페 운영도 있으니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진짜라고, 이런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미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내고 나니 현재를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한편으로는 제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카페 운영을 하면서도 그를 위한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직원에게 업무를 더 많이 맡기고 저는 조금 더 여유를 갖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일 중독처럼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일과 개인적인 시간의 균형을 생각해보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그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길에서 제 카페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와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혹시 남자친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가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공개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인정한 첫 순간이었거든요. 40세가 되어서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되어본다는 게 새로웠어요. 그날 밤 그가 말했어요. 이제 서로에게 확신이 생긴 것 같다고,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함께 다니고 싶다고요. 저도 동감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상태가 되었어요. 그는 가끔 카페에 와서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했고, 저는 그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40세에 시작한 늦은 사랑이 과연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반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고 40년 동안 놓쳤던 것들을 되찾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제 집에서 저녁을 준비해주고 있을 때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자신의 전 부인이 연락을 했다고, 이혼 후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며칠간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혼했다고는 하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과 만난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믿어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정도 그를 만나지 못했어요. 연락은 간간히 왔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어요. 저는 괜히 신경이 쓰여서 카페 일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혹시 전 부인과 다시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색이 있었어요. 그날 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 부인이 재결합을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그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40세에 처음 만난 사랑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건 저라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요.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서로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다고 할까요? 그는 전 부인과의 일을 계기로 저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제안했어요. 함께 여행을 가보자고요. 20년 동안 카페 운영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큰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에게 사흘간 카페를 맡기고 제주도로 떠났어요. 40년을 살면서 남자와 함께 여행을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제주도에서의 이틀은 정말 꿈 같았어요. 바다를 보며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호텔방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것들이 새로웠어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놓쳤던 삶의 여유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둘째 날 저녁, 해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더라고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40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와 함께 하고 싶다고, 남은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나이가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원한다면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이런 순간을 꿈꿔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좋다고, 함께하고 싶다고요. 40세에 처음 받은 프러포즈였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약혼자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제게는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고 행복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 설렘은 계속됐어요. 손가락에 약혼 반지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카페 손님들이 반지를 보고 축하해 주실 때도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들도 생겨났어요. 결혼 후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지, 각자의 일은 어떻게 할지, 나이를 생각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은 문제들이요. 그래도 그 모든 고민들이 달콤했어요. 40년 만에 진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그 지하철을 타요. 이제는 그와 함께 약혼자로서 말이에요. 을지로 3가에서 공덕역까지의 그 짧은 구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쩌면 40세가 늦은 나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20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쌓은 경험과 성숙함이 있었기에 이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었거든요. 손가락에 약혼 반지를 돌리며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40세에 찾은 이 사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평범했던 제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